자, 고생하셨습니다. 계속 보시죠. 자, 이제 책의 84쪽입니다. 84쪽에 03번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고 굵은 1번, 파란 1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보고 가도록 하시죠. 먼저 표시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양과 1번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장, 괄호 시장 또는 군수.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 표시요. 시도지사가 직접 시장군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대도시시장 표시요. 대도시시장이 직접 결정하고 그 다음에 기울어진 선 4선 그 구역 완전 내용이 끊어지는 겁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한다. 그리고 다음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 표시요.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작은 1, 2번은 나중에 보겠습니다. 다음에 양괄 2번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 표시요. 국토교통부 장관. 다음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4. 도시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한다. 그 중에 박스에 1번 국토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 표시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 그 1번 끝에다가 괄호 열고 경부고속도로 괄호 닫고 쓰시고요. 경부고속도로 그건 지방 문제가 아니죠. 국가 차원의 일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비교를 해야 되는데, 뭐 여기다 좀 붙여서 쓰도록 하죠. 지금 여기까지도 지우겠습니다. 계속 지금 관청에 대한 거죠. 관청인데, 국토부 장관,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도지사 아래 시장과 군수, 특별시 광역시 아래 구가 있습니다. 시 중에서 거기에 써져 있듯이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대도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보셨고, 그래서 시 중에서 50만 이상 시가 대도시라고요. 한번 7번 보시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누가 하는 거냐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원칙. 여기까지가 뭐예요? 시도지사이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를 시도지사라고 한다고요. 옆에다 이 그림을 그려주시죠. 지금 관청 가지고 너무 처음 앞부분에서 너무 많이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고요. 상중하가 있다고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대한민국 경기도 오산시, 대한민국 경기도 가평군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시, 군, 구 중에서 시 중에서 인구 50만 이상 시가 뭐라고요? 대도시이고, 대도시장은 자기가 직접 결정한다라고 돼 있죠. 자, 보겠습니다. 대도시라는 얘기가 이제 여기서 이제 처음 나왔는데, 보시자고요. 인구 100만 이상 어찌고 저찌고 되면 광역시입니다. 인구 10만 이상 어찌고 저찌고 되면 시예요. 그런데 뭐 80만, 100만 넘는 시들 많습니다. 그런 시장은 예를 들어서 인구 80만 시장은 10만짜리하고 같이 놀고 싶어요? 100만급에 끼고 싶어요? 100만급에 끼고 싶어 하죠. 이쪽에서는 받아줘요? 니네들이랑은 레벨루가 다르지. 안 받아준다고요. 그래서 이쪽에 대도시라는 권한이, 이 규정이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고요. 50만 이상 시장들이 이순신 장군 앞에서 2년 넘게 단식 농성하고 데모하고 시위하고 집회하고 유인물 뿌리고 그래서 따낸 게 대도시라는 이름이에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상중하가 있죠. 시군구급이라고요. 시군구급의 중에서도 좀 특별한 곳이다라고 해서 대도시를 준 거고, 뭐 다음 것까지는 그리실 수는 없습니다. 그리지 않으셔도 되고요. 경기도, 수원시가 있고, 그 아래 옆에 오산시가 있고, 경기도 가평군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 삶에 10개가 필요하다고 치죠. 그냥 줄여서 10개요.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지사도 뽑았고 오산시장도 선거로 뽑았습니다. 뭐 하라고요? 그냥 공짜로 돈 주려고요? 일 시키려고요? 일 시키려고요. 도지사 하는 일이 있고
시장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역 주민 사는데 오산시장 뽑아줬으니까 오산시장도 5가지는 결정한다고요. 그러니까 오산시장도 10개 중에 5가지는 결정하고 시장이 5가지는 결정할 수 있고, 그러면 나머지 5가지는 누구한테 올리라고요? 도지사에게 올리라고요. 도지사가 결정하는 겁니다. 가평군수 역시 5가지는 결정하고 5가지는 도지사에게 올리는 겁니다. 수원시 인구 100만 넘었죠. 50만 넘습니다. 수원시장도 5가지 결정한다. 그러면 얘네들 2년 동안 데모한 이유가 하나도 없게요. 여기는 이름이 뭐라고요? 대도시라고요. 수원은 100만 이상 대도시입니다. 그러면 5개보다 작게 3개요, 2개요, 8개요. 5개보다 작게 결정할까요? 더 많이 결정할까요? 많이 할 수 있죠. 그래서 3개를 더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생활에 필요한 10개 중에 8개를 결정하고, 그래도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니까 상, 중, 하급이 있으니까 2개는 누구한테 올리고요? 도지사에게 올려서 도지사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3개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들, 특히 지금 보시는 이 도시군관리계, 용용용 입지기계정, 용도지역 지정변경, 기반설, 도로 만든다, 문화센터 만든다 등등은 누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고요? 수원시장, 대도시장은 도지사에게 올리지 않고 지가 직접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 군수는 누구한테 올려야 되고요? 도지사에게 올려야 되고요. 그래서 대도시장이 결정한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그러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시대가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6개 법 중에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우리 시험범위 6개 법 중에 4개 법이 다 시대예요. 시도지사, 대도시장 시댁이라고요. 친정댁이 시댁이라고요. 요즘은 시댁보다는 친정댁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남자들도 그러니까 무지 쪽 자기 집안보다는 처갓집에 가서 뭐 하는 게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아무튼 공법에서는 뭐라고요? 시댁이라고요. 국토계획법 시댁입니다. 개발법 시댁이에요. 그다음에 건축법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주택법 시댁입니다. 농지법 시댁이에요. 그러니까 6개 법 중에 4개 법이 시댁이라고요. 우리 시험범위 6개 법 중에 4개 법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행정법, 공법의 대부분은 시댁입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국가가 결정하는 건 몇 개 안 되고 시댁, 지방으로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와 있는데 지방자치도가 있는데 시군구가 결정하는 게 원칙이 될 수는 없다고요. 중요한 거니까 시도지사가 결정하고 50만 이상 지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시댁이 결정하는 겁니다.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시댁, 6개 법 중에 4개 법 시댁이라고요.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댁이 결정하는 게 원칙. 그다음에 그러니까 시장 군수도 결정한다. 뭐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그쪽 내용을 보신 다음에 보시면 낫고, 그다음에 국가가 결정한다. 경부고속도로는 그 경부고속도로가 수원의 문제예요, 경기도 문제예요, 전국 문제예요. 전국 문제니까 당연히 경부고속도로는 누가 결정해야 되고요? 국토부 장관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 관청이 여러 번 써져서 아주 복잡한 거죠. 우선 첫 번째요. 우리 주소는 알고 있다고요. 대한민국 서울시 당동구, 대한민국 경기도 가평군 등이 있습니다. 상, 중, 하, 국, 특광도, 시군구가 일반 체계인데 국토계획법에 오면 국민 생활에 밀착해 들어가자. 빠바바바바밤 천국 노래자랑 대한민국 편입니다. 땡 아니라고요. 천국 노래자랑 강원도 편입니다. 땡 아니라고요. 어디라고요? 시군이죠. 국토계획법에 오면 특광시군 지역 주민의 삶에 맞춰서 법을 운영하겠다. 그래서 도시군, 특광시군이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법을 그렇게 지역 주민 삶에 맞춰서 한다는 거고, 결정, 내 땅을 뺏는다 결정, 내 땅을 농림지역 중에서 상가를 못 짓게 한다 결정, 그런 결정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시댁이 한다고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시댁입니다. 시댁이 원칙. 뭐 경부고속도로 뭐 깔끔하게 하자. 지구단위 계획은 시장 군수가 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게 있고,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85쪽 이제 절차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85쪽에 파란 2번 절차에 양괄 1번 뭐 X 하시고요. 그러니까 꼴이 아니고 양괄 2번 관청끼리 서로 얘기하는 게 뭐고요? 협의이죠. 반괄호 1번
그러니까 시도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장과 미리 협의 표시요. 협의하여야며 국토부 장관 괄호 넘어서 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미리 협의 표시요. 협의해야 된다. 나머지는 나중에 보시고, 그러니까 반괄호 2번 X 시험 나온 적 없고요. 그다음에 양괄호 3번 심의, 그러니까 전문가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치는 거죠. 반괄호 1번 본문 국토부 장관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표시요.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러니까 시도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그러니까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표시요.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근데 첫째 주 끝에 어떤 분이 꼭 그걸 또 물어보세요. 선생님, 도도시가 뭐예요? 예? 도도시가 있는데요. 그 오즈의 마법사의 도로시는 아는, 도로시는 내가 들어봤는데요. 도도시는 내가 도저히 모르겠는데요. 도도시가 뭐 어디 나와요? 책에 있대요. 뭐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이걸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여기 도도시라고 써져 있잖아요. 어디요? 여기 도도시라고 써져 있잖아요. 도도시가 뭐예요? 아시겠죠? 예. 뭐 안 그어도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7개 시도가 있고 그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그러니까 반괄호 2번 나중에, 양괄호 4번 나중에 보시고, 양괄호 5번 X 하시고, 양괄호 6번 고시 열람에 보면요.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 표시요. 결정하면 그 결정을 고시 표시요. 고시하고 됐습니다. 거기까지면 되고요. 나머지 뒷문장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요. 결정했으면 발표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과정을 거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했습니다. 근데 결정 고시를 했는데, 예, 아무튼 여기까지 왔고요. 다음 장 가시죠. 88쪽에 04번 네모 04번 굵은 1번 효력 발생, 양과 1번 효력 발생 시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7번 보시죠. 여기는 이제 아까 그 비교 때문에 여기를 아래다 썼습니다만 여기를 이제 바꿔 쓰죠. 결정 고시가 있고 나서 지형도면도 발표를 합니다. 뭐 이건 한두 번 말씀드렸죠. 고시, 알려서 보여줌, 공고, 널리 알림, 광고, 많은 사람에게 알림, 발표, 사람들에게 알림, 다 똑같은 말이라고요. 근데 이제 공법에서는 광고나 발표라는 말은 안 쓰지만 고시나 공고 똑같은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알린다고요. 그러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와 지형도면 고시, 뭐 실제 이제 사례를 보면 낫겠는데요. 어떤 거냐면 이것을 이것을 같이 해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안 내는 경우 때문에 이 규정이 있는 거예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 때 서쪽에서 발표를 하기를 무슨 동 100번지 일대에 4차로 도로를 냅니다 라고 발표를 한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동네 99번지 땅 주인은 자기 땅 어디까지 먹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100번지 쪽에 도로를 낸다고요. 그럼 99번지 땅은 어디까지 먹었어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다고요. 그 동네가 지금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고요. 99번지, 100번지, 101번지가 있습니다. 100번지 쪽으로 4차로 도로를 낸다고요. 어떻게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죠.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죠.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죠. 어떻게 지나갈지 알 수가 없다고요. 이것만 갖고는 내 땅 어디까지 먹는지를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자세한 지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지도 기다리셨습니다. 그 도로가 다음과 같이 지나갑니다 라고 하는 이 지도가 나와야 지도, 그러면 좋겠는데 그 지도를 소련말로 뭐라고 한대요? 지형도면. 아무튼 소련말은 다 소용없는 얘기고요. 소련말은 3번, 5번 보신 다음에 하시는 거고 내용이 중요한 거죠. 이런 소련말은 아무 관계 없다고요. 우리 시험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이것 갖고 틀린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아무튼 요렇게만 발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이제 요즘에는 도면이 다 전산화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다음 앱, 네이버 앱 하면 지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듯이 관측은 더 자세한 지도가 다 전산화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났으면 이 규정이 없어요. 같이 한 방에 냅니다.
전산화 작업 진행 중이에요. 전산화가 끝난 곳은 요것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한 방에 같이 내고 한 장으로. 그런데 전산화 작업이 되지 않은 곳에서는 요걸 하고 도면을 손으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이 작업을 해서 도면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가 나와야 99번지 땅 주인, 아, 내 땅 요만큼 도로로 묶였구나. 아, 여기는 도로가 아니구나. 그러면 그러니까 논두렁 밭두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도로가 나게 됐다고요. 그러면 경사났네요. 애고애고예요. 그냥 논두렁 밭두렁이었는데 거기에 도로가 난다고요. 경사났네요. 애고애고예요. 그때 달라요.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 못 다니는 자동차 전용 도로, 고속도로 같으면 애고애고인 거죠. 고속도로면 여기 사람 다닐 수가 없잖아요. 여기 방음벽이라고 막 이따만한 벽 쳐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늘져서 아무것도 농사도 안 짓는 못 되는 거죠. 이러면 애고애고인 거고, 만약에 이게 인도도 있는, 여기에 사람 다니는 길 인도도 있는, 우리가 이제 지금 경산 안내 얘기하셨던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길이 뚫리게 되면 그러니까 배추상추 키우고 있다가 이제 상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고 떼돈을 벌게 될 거잖아요. 뭐 땅값 뭐 50배는 뛰는 겁니다. 받아서 도로 땅이 됐으면, 도로 바로 옆 땅이 됐으니까 이거 공짜로 가져가도 좋죠. 지금 이 땅값 뛴 것만 해도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값 돈도 받고 상가 땅이 됐고, 상가 건물 지어서 떼돈을 버는 거죠. 아무튼요, 그건 이제 그 상황을 보자는 얘기고, 도시군관리계 결정 고시때에는 자세한 지도가 안 나오는 경우가 아직도 많습니다. 자세한 지도가 나와야 개인 땅 어디까지 먹고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것만 보면 어느 땅에 건물을 짓는다 못 짓는다. 지금 이 자리는 도로 만들 땅이니까 건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로공사 할 땅입니다. 거기다 건물을 지어요? 못 지어요? 못 짓죠. 근데 지금 이거 없이 이것만 갖고는 99번지 땅 어디에 도로 건물을 짓는다 못 짓는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다고요. 이게 나와야 요 땅은 건물 못 짓는 거고 이 땅은 건물 지을 수 있다가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도시군관리계 결정의 효력은 이것만 갖고는 안 되고 뭐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요? 지도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도시군관리계 다 문장이요. 도시군관리계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지도 발표한 날부터 효력이 시작된다. 지도가 발표되어야 효력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뭐 기타 어찌고 저찌고가 있습니다. 뭐 다음 쪽에 89쪽에 제일 위에 굵은 2번 지형도면, 뭐 이제 정의를 사람은 초점이 아니고요. 양과로 1번 보면 특별시장, 광시장, 특특시장 구수는 도시군관리계 결정이 고시되면, 그다음에 꺽쇠 열고요. 아무튼 뭐 사선을 그어도 좋겠습니다만 이렇게 열고 닫고 하자고요. 둘째 줄 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꺽쇠 열고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 꺽쇠 닫고요. 지적 표시된 지형도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해야 된다. 그 긴 한 줄에 해당하는 그 긴 문구가 네 글자 뭐겠어요? 양과로 1번 본문 둘째 줄이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 7번이요. 지적 99번지, 100번지, 101번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빨간 선 두 줄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 그게 네 글자 뭐예요? 지형도면이겠죠. 지형도면을 작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한다로 이어지는데 그 세부적인 절차는 우리 시험하고 거의 관계 없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다음 쪽 와서 90쪽에 파란 3번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양과로 1번 동그라미 1번 특별시장, 광시장, 특특시장 구수는 5년마다 표시요. 5년마다 관할구역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해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표시요. 재검토해서 정비해야 된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니까 몇 년마다 검토하라고요? 5년마다 검토하라고요. 동그라미 2번 X, 양괄호 2번 X, 양괄호 3번 X. 뭐 시험 나온 적 없습니다. 굵은 4번은 저쪽 도시군계획 시설, 기반 시설 그쪽에서 보도록 하시죠. 자, 이상입니다. 8주 수업 중에 제일 골칫거리
이제 이게 다 끝났어요. 이게 제일 재미도 없고 제일 골칫거리예요. 이런 절차에 개입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없다고요. 그냥 우리 주소는 알겠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고요. 아직 읽혀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광역시라고 하면 광역시 어디 들어봤는데 인천이 있지. 뭐 아무튼 그 정도인 거죠. 뭐 그런데 아무튼 이걸 갖고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관청을 지금 똑같이 3번을 얘기한 거죠. 대한민국 급, 상, 중, 하가 있다고요. 국가, 특별시, 광역시, 도, 시군구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국토계획법은 국민 생활에 밀착해 들어가자. 4글자 어디를 단위로 한다고요? 특광시군을 3글자 뭐라고 하고요? 도시군. 그다음에 재산권에 영향 미치는 결정,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 친정대교, 시대교, 시댁이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계속 깔리게 되고 이제 한참 동안은 관청 안 나오니까 이제 관청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고, 국토계획법은 특광시군이다. 여기다 하면 되죠. 국토계획법은 특광시군이다. 이것만 하면 됐습니다. 네, 나머지는 됐고요. 다음 이제 용도지역으로 가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책 다음 와서요. 그러니까 92쪽 내용 5번은 용도지역에 대한 얘기니까 나중에 와서 보시고, 그러니까 다음에요. 95쪽에 5장, 그러니까 용도지역, 그러니까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있습니다. 지금 5장 제목이 그러니까 용도지역, 그러니까 용도지구, 용도가 구역이라고 돼 있는데요. 물론 이제 각각 내용을 보셔야 돼요. 여기서 그 핵심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고 큰 것만 구분하시자고요. 위는 자리 좁습니다. 그 아래 뭐 쓸데없는 2줄 빼고요. 용도지역, 그다음에 용도지구, 용도구역 묶어서 화살표 내리시고, 아까 지난 계속 말씀드렸듯이 전국 모든 땅을 4가지, 그러니까 4가지 도관농자는 아시는데 곧 보실 겁니다. 9가지, 21가지로 구분 지정하는 거라고요. 구분 지정하니까 그러니까 중복이 안 됩니다.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등등 나머지 400가지 모두 다 언제만 지정한다고요? 필요할 때에만 지정을 하고, 필요하면 지정하고 필요 없으면 지정하지 않습니다. 한 땅에 그러니까 무슨 지구 몇 개라도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크고 작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더 커요가 아니라, 예를 들면 아직 용도지구는 뭔지 모릅니다만 용도지구라는 건 필요하면 정하는 거라고요. 지금 전철역 주변에 큰 상가블럭 하나, 방화지구 정해져 있습니다. A라는 필요가 있으면 요만큼 A지구요. 도봉산에서 북한산까지, 그러니까 저쪽, 그러니까 망월사, 여기서부터 망월사는 의정부입니다만 아무튼 그쪽부터 해서 정릉까지, 그다음에 저쪽 뭐 성북동 넘어가는 그 언저리까지 다, 그러니까 그 전체 엄청 크죠. 그 전체가 하나로 고도지구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400만 제곱미터예요. 축구장 400개요. 또 그러니까 그래서 필요하면 요만큼 정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이만큼 정할 수도 있고요. A지구 요만큼, B지구 이만큼. 한 땅에 C라는 필요, D라는 필요가 있으면 한 땅에다가 C지구, D지구요. 아무튼 C지구, D지구 한 땅에다 중복해서 지정할 수도 있다고요. 얘네들은 그런 거고, 대한민국 모든 땅을 구분한다는 거죠. 뭐 달리 얘기하면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얘는 그러니까 주민등록 번호하고 같은 거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18살인가요? 넘으면 주민등록 번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꽃꽂이 회원증 다 있나요? 없죠. 필요한 사람만 가입하고 아니면 아니라고요.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그러니까 조기 축구회 회원증 다 있나요?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필요하면 가입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는다고요. 조기 축구회 회원은 꽃꽂이반에 절대로 가입해서는 안 돼요. 아니잖아요. 가입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 한 5개 가진 사람 있어요? 없죠. 중복할 수 없다고요.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다음 이제 와서요. 그러니까 네모 1번 용도지역 제도, 굵은 1번 용도지역의 의.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 표시요.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그다음에 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표시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역 중복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중복할 수 없다고요. 그 다음에 그 셋째 줄에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지금 좀 전에 도시군관리계획은 봤습니다. 근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웠어요? 삶았어요? 쪘어요? 브루스타로 끓이고 그러니까 라면을 할 때 브루스타로 끓이기도 하고 가스레인지로 끓이기도 하고 그런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웠어요. 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뭔 얘기냐고요? 그러니까 그거다 쓰시죠. 용도지역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신중하게 결정하라. 그러면 신중하게 결정하는데 문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도장을 찍을 때 도장법 찍은 다음에요. 신중 이렇게 도장을 찍는 게 신중하게 결정하는 거냐고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까 보셨던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의견 청취,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 요 절차를 거치라고요. 이 절차를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 이것을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하나하나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견 청취, 협의 심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용도지역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요. 자, 다음에 와서요. 그러니까 굵은 2번. 그러니까 용도지역의 지정.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용도지역 지정 변경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이라고 써져 있는 거고요. 굵은 3번. 용도지역의 종류. 양과 1번 원칙. 또 뭐 4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다음 쪽으로 이어지는데 아이고 이게 그림을 잡기가 참 쉽지 않게 써져 있는데요. 네, 먼저 다음 쪽 가시죠. 한 장 넘어와서 98쪽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98쪽에 표가 옆으로 5칸이에요. 98쪽이요. 그러니까 98쪽에 첫 번째 칸 용도지역, 두 번째 칸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래서 그 두 번째 칸 도시지역 저 꼭대기 위에다가 숫자 4 쓰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거는 여기에다가 4, 9, 21을 쓰자고요. 4. 그래서 대한민국 땅 4가지 도, 관, 농, 자 4가지가 있고요. 다시 주거지역 세 번째 칸이죠. 주, 상, 공, 녹, 보, 생, 개, 농, 자에서 저 위에다가 9, 21가지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칸에 전용에 1종과 2종 2가지가 있죠. 일반 주거지역에 1종, 2종, 3종 3가지가 있고요. 준주거지역에서 거기가 지금 6개입니다. 그 다음에 중, 일, 근, 유 4가지, 전, 일, 준 3가지, 보, 생, 자 3가지. 그 아래 관리지역 3개,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5개가 있으니까 합쳐서 21가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자, 그걸 다 제가 이제 옮겨 쓰고 하죠. 그러니까 그건 계속 보셔야 되니까. 그런데 한두 가지는 순서를 좀 바꿔서 쓰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관청에서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데 법을 만드는 주 목적이 뭐냐면 국민을 골탕 먹이는 게 법 만드는 목적이에요. 공부하는 사람 잡으려고요.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법 순서대로 읽으면 무슨 소린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네들 내부 문서에서는 전혀 다른 말로 쓰고 있습니다. 지네들은 지네들끼리 편한 대로 쓰고 있고 국민한테는 알 수 없는 이상한 것을 알려주고 있다고요. 그걸 갖고 외우려니까 외워지지가 않는 거죠. 생 고생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 있는 순서 그대로고요. 뭐 한두 가지만 이제 그냥 묶는 것만 말씀드릴 테니까 그거는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용도지역 제도를 보시는데 대한민국 땅 4가지 도, 두 번째 칸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4가지는 나오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9가지로 도시지역의 4가지 주상공록,
그러니까 관리지역에 세 가지 개생보, 그다음에 농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을 네 가지로 나눈다. 관리지역을 세 가지로 나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하나 차이가 있죠. 지금 책에서는 세 번째 칸 관리지역 순서가 뭐로 돼 있어요? 보생계로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만 지금 순서가 거꾸로 썼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고 이 책은 선생님께서 법조문에 맞춰서 쓰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이 책이 더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내용을 이해하려면 그러니까 또 이제 이 책은 우리 수험서만이 아니라 공인중개업 하시는 분들도 계속 공법은 바뀌니까 이 책을 사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법에 맞춰서 쓰시는 게 그러니까 옳으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저놈들 지네들 내부에서는 이것을 보생계라고 하지 않고 계생보라고 한다고요. 근데 거기 가서 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전부 지금 몇 가지예요? 9가지이죠. 그다음에 21가지로 나눕니다. 주거지역의 전용 1종과 2종, 그러니까 일반 주거지역의 1, 2, 3종, 그다음에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의 근, 유, 일, 중, 여기도 순서가 다르고요. 그다음에 공업지역의 전, 일, 준, 그다음에 녹지지역, 그러니까 자, 생, 보입니다. 네, 여기도 좀 순서가 다른 거죠. 아무튼 그 초점 아니고요. 그래서 여섯, 넷, 셋, 16이죠. 그 다음에 5개가 합쳐져서 전부 21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기본인데, 이제 요거, 예, 그래서요. 순서만 좀 다른 거지. 그러니까 시험하고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을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96조 오시죠. 96조에. 그러니까 도관농자 네 가지는 아까 책 저 앞에 있었는데 뭐 거기 안 가도 되고 여기 다시 그대로 써져 있으니까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렇게 써져 있지만 이 구분의 범주를 우리가 잡으면서 가셔야 된다고요. 네 가지가 뭐라고요? 도관농자 네 가지가 있습니다. 반괄호 1번 도시지역, 그러니까 인구화 산업, 뭐 앞에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표시하죠. 인구화 산업 미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 예상돼서 그 지역에 대해서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이 필요한 지역. 반괄호 2번 관리지역 준하여이죠. 그러니까 관리지역, 그러니까 도시지역의 인구화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표시요. 에 준하여. 지금요. 우선은 책 순서대로 읽어서는 무슨 소린지를 알 수가 없고요. 칠판 다시요. 네 가지 도관농자, 다음에 9가지 주상공로 계생보 농자, 그 다음에 21가지 이 흐름들을 잡아 가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뭐가 지금 어디에 뭐랑 같은 급인지를 알 수가 있다고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선은 지금 도관농자를 보자고요. 반괄호 1번 도시지역 인구산업 바글바글, 반괄호 2번 관리지역 도시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준하여 표시요. 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산림 보전을 위해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표시요. 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반괄호 3번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 표시요. 그러니까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의 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반괄호 4번 자연환경 보전지역 설명에 자연환경 표시요.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보전 표시요. 보전과 수환자원 보유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그래서 얘는 자연환경 등등을 보전하자는 게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죠. 그다음에 이제 흐름도 아시고요. 뭐 지난번에 썼고 다시 또 쓰자고요. 대한민국 땅 2가지 저기 써져 있듯이 국토계획법 목적 개발 땅 보전 땅. 네, 대한민국 땅바닥을 개발 땅 보전 땅 하기가 뻘쭘하니까 4가지 도관용자로 해놓은 거죠. 도시지역은 뭐고요? 개발 땅. 그러니까 관리지역은 뭐고요? 중간 땅. 농림지역은 뭐고요? 보전 땅. 그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보전 땅이죠. 똑같이 보전이지만 이건 사람이 오고 가면서 농업, 임업을 해야 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가능하면 사람도 들어가지 말라고요. 도관농자가 있습니다. 개발 땅, 보전 땅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선 4가지 도관농자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9가지로 가자고요. 9가지로 가는데
그러니까 저게 뭐가 있다고요? 주상공로, 계생부, 농자가 있죠. 그러니까 도시지역은 당연히 뭐 우선은 도시지역이 뭐가 바글바글이라고요? 인구와 산업이 바글바글이죠. 인구와 산업이 바글바글인데 그 많은 인구들 밤에 편히 잠을 자야 다음날 뭔가 활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많은 인구들 편히 주무시자고 무슨 지역이 필요하고요? 주거지역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산업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있죠. 무슨 신문에서 광고용으로 6차 산업 뭐 하는데 다 말장난인 거고요. 그러니까 국제 표준이 아니라고요. 지금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은 그냥 컴퓨터가 좀 발전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산업 분류는 아닌 거고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있습니다. 1차 산업, 농업, 축산업, 임업. 2차 산업,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죠. 3차 산업, 그러니까 상업, 물건을 사고 팔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1차 산업은 무슨 지역에서 하는 거고요? 농림 지역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콘크리트 바글바글한 공장에서요. 무슨 지역이요? 공업 지역이요. 그다음에 물건을 사고 팔고 서비스 제공하고 하는 거죠. 그게 무슨 지역이고요? 상업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은 인구 산업이 바글바글이니까 인구 2차 산업, 3차 산업이 바글바글한 겁니다. 그건 당연히 들어서고. 그런데 도시 지역 인구 산업 바글바글이니까 주거, 상업, 공업, 아파트, 상가, 공장, 콘크리트만 가득 차 있으면 도시 사람들 싹 어떻게 돼요? 싹 죽어 버리게 되는 거죠. 숨을 쉬고 살 수가 없다고요. 뭐가 좀 있어야, 녹지가 있어야 그래도 한번 숨이라도 돌리고 할 수가 있죠.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이라도 좀 마실 수가 있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녹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녹지 지역이 좀 있어야 숨을 쉬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만, 그러니까 도시계획 이론에서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뉴욕에 그러니까 뭐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라고 하는 큰 공원이 있어요. 아무튼 뭐 상당히 큰 공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영화 보면은 뭐 무슨 이렇게 뭐 첩보원끼리 서로 만나고 또 아니면 뭐 도망가다가 거기 한번 가고 거기 가면 선녀들 젊은 친구들 뭐 항상 뛰어댕기고 그러고 있는 그 공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뉴욕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에 얼마나 거기 비싼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값 뉴욕 자체가 땅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여기를 싹 밀고 여기가 지금 공원인데 아무튼 공원인데요. 건물이 없는데 거기를 싹 밀어버리고 거기다 콘크리트를 바글바글 지어서 팔면은 떼돈을 벌겠네. 뭐 당연히 그 생각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콘크리트를 다 부어보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빈자리가 없다고요. 사람들이 다 콘크리트 숲에서만 살죠. 그러면 콘크리트 숲에서만 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뭐 이러저러한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저 외곽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교통비가 많이 들겠죠. 콘크리트 숲에서만 살면 다 많은 사람이 정신병이 생긴대요. 정신병이 생기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정신병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넣어야죠. 근데 정신병원이 사람이 어느 정도 정신병이 들까? 그래서 비율을 따지고 정신병원 크기를 생각해 보니까 요만큼의 정신병원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땅을 사서 요만큼 정신병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공원을 싹 밀고 콘크리트를 붓고 그다음에 비싼 건물을 다 사서 싹 밀고 거기다가 정신병원을 만들고 하는 게 나아요? 내비두는 게 나아요? 내비두는 게 낫다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콘크리트에서만 사람이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녹지 지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우선은 지우고 다음에요. 그러니까 요것도 네 가지도 아시니까 지우고 그다음에 관리 지역 때문에 가는 겁니다. 관리 지역 이건 뭐였어요? 중간 땅이죠. 도농자의 중간 땅입니다. 도농자의 중간 땅이니까 관리 지역 중에서 세 가지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도시 지역 비슷한 관리 지역, 그러니까 농림 지역 비슷한 관리 지역,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전 지역 비슷한 관리 지역 세 가지가 있겠죠. 도관농자 관리 지역은 중간 땅. 뭐의 중간 땅이요? 도농자의 중간 땅이죠. 그러니까 관리 지역 중에 도시 지역 비슷한 관리 지역, 농림 지역 비슷한 관리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비슷한 관리 지역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은 근데 대한민국 어느 땅바닥 이름을
도시지역 비슷한 관리지역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름을 뭐라고 한 거고요?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비슷한 관리지역 할 수가 없으니까 이름을 뭐라고요?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비슷한 관리지역 할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요? 보전관리지역이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지금 저놈들이 법으로 만들어 놓고 선생님께서 법조문 그대로 써신 방과로 2번 관리지역에 동그라미 1번 보생계로 되려면 이렇게 하면 보생계가 맞아요. 보생계 뭐 비슷한 땅이요? 도시지역, 농림지역 비슷한 땅. 그다음에 이게 자연환경 보전지역 비슷한 땅이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땅바닥은 이게 관리지역이고 그래서 네 가지가 뭐가 되고요? 자농관도라고 하고 좀 아시겠어요? 대한민국 땅은 자농관도 네 가지가 있고 그 중에 관리지역은 중간 땅, 자농도 비슷한 중간 땅이죠. 자농도 비슷한 세 가지가 있고 이걸 좀 더 위아래로 쓰죠.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지역 비슷한 게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비슷한 게 생산관리지역, 도시지역 비슷한 게 계획관리지역. 그러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써놓은 꼴을 보자고요. 반괄호 1, 2, 3, 4는 뭐로 써놨고요? 반괄호 1, 2, 3, 4 앞글자 4개. 반괄호 1, 2, 3, 4요. 용도지역 4개. 도관농자잖아요. 그러니까 예, 아무튼 뭐 그냥 하나하나 해도 됩니다만 도관농자면 관리지역 순서가 도농자, 도관농자니까 도농자이고 도농자 비슷한 땅바닥이 뭐라고요? 계생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써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도관농자라고 써놓고 여기는 또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럼 여기를 자농관도라고 쓰고 자농도 보생계라고 하든지 나쁜 놈들이라고요. 따라서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요. 뭐 앞뒤가 없다고요. 지금 써진 대로 하면. 그러니까 섹자로 다 외워야 돼요. 공법을 이걸 어떻게 외워요? 사람이 이걸 외우면서 공부할 수는 없는 거라고요. 흐름을 잡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옆에다가 이 10글자를 쓰시죠. 방괄 2번 관리지역 그 옆에다가 10글자 3칸이요. 도관농자, 관리지역의 도농자, 도농자 같은 게 계생보, 도관농자, 도농자, 계생보 10글자 소리 내시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니면 외워야 돼요. 도관농자, 도농자, 계생보, 도관농자, 도농자, 도농자, 계생보 인 겁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계획관리부터 보시죠. 칠판 보시죠. 도관농자, 도농자, 계생보니까 이 계획관리는 뭐 비슷한 땅이라고요? 도시적 비슷한 땅이라고요. 동그라미 3번 계획관리 표시요. 지금 방괄 2번 관리지역을 보고 있는 중이고요. 방괄 2번 관리지역에 동그라미 3번 계획관리 표시요. 계획관리 땡땡 도시지역으로 표시요.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 고려해서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 표시요. 계획 저희고 체계적인 관리 표시요. 관리가 필요한 지역 표시요. 지역 둘째 줄 표시한 것만 읽으면 뭐였어요? 표시한 거요. 계획 관리 지역이 이름이 뭐래요? 계획 관리 지역이라고요. 예, 아무튼 표시가 시험인 거고요. 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에서 틀릴 게 없다고요. 외울 것도 없고요. 우리 시험 주관식이 아니잖아요. 계획 관리 지역이 뭐라고요? 계획 관리 지역이 계획 관리 지역이에요. 됐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성격이 뭐냐고요? 뭐에 비슷한 땅이라고요? 도시적 비슷한 땅. 그래서 뭐지 않아? 뭐로 바뀔 땅이요? 도시적으로 바뀔 땅.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편입, 대학교 편입을 보면 그러니까 여기에 A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B가 여기에 있는데 B가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게 편입이죠. 그렇다고 해서 어느 땅바닥이 이 땅바닥이 꾸역꾸역해서 일로 들어가냐고요.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땅바닥이 지금 계획관리지역이지만 뭐지 않아? 이름이 뭐로 바뀔 거라고요? 도시적으로 바뀔 거라고요. 그것을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곧 도시적으로 바뀔 땅이고 또 그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라고요. 됐습니다. 동그라미 2번 생산관리 표시요. 생산관리지역 땡땡 농업임업 표시요. 농업임업 업 생산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나 사선 그고요. 7번 보시죠. 대한민국 땅 4가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동그라미 2번 땡땡 표시한 농업임업을 위한 땅이요. 7번 보시죠. 4가지 용도지역 중에서 농업임업을 할 땅은 무슨 지역이에요? 농림지역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땅바닥은 농림지역하고 똑같은 땅바닥이라고요. 농림지역과 똑같은 땅바닥인데 농업임업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한데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농림지역 표시요.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그러니까 관리하기가 곤란 표시요.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이걸 잘못 읽으면 둘째 줄 얘는 농림지역 되기 곤란한데요. 그게 아니라고요. 얘는 농림지역하고 똑같다고요. 가평을 보시죠. 가평에 CFS 터미널 있습니다. 도시지역이겠죠. 좀 지나서 건물들이 있어요. 도시지역이겠죠. 5층 건물이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 사이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으면 무슨 지역이요? 농림지역이 되는데 보자고요. 근데 도관농자 흐름이 있잖아요. 도시지역 바로 옆에 농림지역, 농림지역 바로 옆에 도시지역. 너무 변화가 크다고요. 뭐 무슨 그라데이션이라고 해서 색깔을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펼쳐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들 뭐 아동극을 보면 연지곤지 바른 애기다 동그란 빨간 거 찍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찍는 연지를 붙인다고요.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여성분들 보성 볼터치를 하시면 뭔가 이렇게 해서 여기를 살살살해서 색깔이 이렇게 쫙 퍼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라데이션 색깔이 퍼지게 합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넘어가자고요. 도시지역 옆에는 무슨 땅이면 좋겠어요. 도시지역 그 바깥쪽 도시지역에서 이어지는 곳은요. 도시지역 경계를 넘어서면 도시지역 바로 옆에 자연환경보전지역 속이 시원하세요? 아니잖아요. 도시지역 바로 옆에는 뭐요? 관리지역. 관리지역에서 농사 쪽이면 농림지역, 다시 건물 쪽이면 도시지역.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자고요. 부드럽게 넘어가자고요. 도시지역 사이에다가 농림지역 뻘쭘하다고요. 그래서 눈치학상 주변 용도지역 관계를 고려하니까 눈치를 봤을 때 농림지역 뻘쭘해서 내용은 농림지역과 똑같은데 눈치학상 이름만 뭐라고 했다고요? 생산관리지역이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내용은 농림지역과 똑같은 겁니다. 동그라미 1번 보전관리 표시요. 보전관리 지역 땡땡 자연환경보호 표시요.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종관 확보,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보전이 필요하나 사선 그고요. 7번이요. 도관농자 넷 중에서 자연환경 보호하자는 땅은 무슨 땅이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냥 줄여서 자보 아니면 자연이겠죠. 그래서 거기까지만 놓고 보면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똑같은 땅이라고요. 그런데 역시 눈치학상 눈치를 보니까 그러니까 둘째 줄이에요.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 그죠?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이 보전관리지역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외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외우지 마세요. 뭐만 하면 되냐면 10글자 소리 내면 됩니다. 도관농자, 도농자, 계생보. 도관농자는 이미 읽으셨죠? 회 읽으셨고 왜요? 50번 넘게 소리 냈으니까 들으셨으니까 여러분 속으로도 웅얼웅얼 하셨으니까 도관농자, 도농자, 계생보입니다. 출발 이쪽에다 쓰시죠. 그러니까 도관농자, 도농자, 계생보. 도관농자, 도농자, 계생보라고요. 이게 도시적 비슷한 땅, 생산관리, 농림지역 비슷한 땅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아까 뭐가 붙어 있었냐면 생산관리는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 그러니까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 눈치학상 뻘쭘하니까 이름을 관리지역으로 했다. 그래서 곤란관. 얘는 계획관리지역이니까 표시할 것도 없고요. 더 이상 할 것도 없고요. 곤란관. 뭔 소리요? 좀 이따 보시면 아십니다. 얘는 곤란관이 이제 붙어 있는 거라고요.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9가지 주상공록, 계생보, 농자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있고 그다음에요. 뭐 근데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구분하지 않는 건 뭐 그건 그러니까 뭐 당연한 거라고요. 왜냐면 그 농림지역, 그러니까 쌀 농림지역, 보리 농림지역, 보리 대신에 밀하고 있어요. 밀 농림지역. 그다음에 뭐 콩 농림지역. 농사는 계속 갈아엎잖아요. 그 바꾸는데 그때마다 용도지역 이름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냥 농사 짓고 있으면 농림지역이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요. 그러니까 그 천연 기준물 있잖아요. 두루미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저 서해안 쪽에 겨울 되면 가창 오리도 유명하고 또 뭐 그러니까 지금 지리산에 반달곰을 그러니까 방사하고 있잖아요. 키우고 있잖아요. 크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두루미 자연환경 보전지역, 반달곰 자연환경 보전지역, 반달곰 도망가 버리면 용도지역 바꾸고 쫓아가서 저기다 또 반달곰 자연환경 보전지역, 두루미 자연환경 보전지역, 두루미 날아가면 또 이름 바꾸고 그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얘네들은 더 이상 구분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도간농자, 주상공록, 계생보, 농자 9가지가 있다고요. 자, 여기까지가 있는데 자리가 좁으니까 한 장 넘어와서요. 그러니까 98쪽에다가 새로 쓰시죠. 98쪽에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왼쪽 위에 빈자리가 있고 거기에 다음 9글자 쓰는 건 그러니까 그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보시자고요. 먼저 그러니까 두 번째 칸에다가 이걸 쓰죠. 그러니까 주상공록 계생보 농자를 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칸을 맞추는 게 편하죠. 도시지역, 계생보가 그러니까 관리지역, 농자는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9가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뒤로 농지법까지 계속 용도지역은 가장 중요한 거니까 중요하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 그러니까 21가지는 너무 세부적으로 나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또 4가지는 너무 뭉뚱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9가지를 주로 쓰는데 그 여러분 한 가지 색깔이니까 어쩔 수 없고요. 아무튼 하시자고요. 그러니까 주, 상, 공까지를 그러니까 기, 개발지 뭐 기왕에 이미 짜 써서요. 이미 개발 끝난 땅. 그다음에 어쩔 수 없네요. 그러니까 녹, 개는 그러니까 개발 가능.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생, 보, 농, 자.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보전 땅입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 한 가지 색깔로 쓰시고 지금 이제 강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그러니까 쓰면은 그러니까 주상공은 아파트 상가 공장 이미 콘크리트가 꽉 차 있는 땅이고요. 그다음에 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안에 있지만 그래도 이름이 녹지지역이잖아요. 또 녹지지역이지만 도시지역에 있으니까 찌끔 개발을 할 수가 있고 계획관리지역은 관리지역이지만 도시지역 비슷한 땅이잖아요. 그래서 찌끔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농자, 도농자, 농자잖아요.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보전 땅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농자는 보전 땅이고 도농자, 농자, 생보 농자 4가지는 보전 땅입니다. 어렵지만 더 어려운 걸 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 뒤로는 이 98쪽 뒤로는 이제 이 구분을 훨씬 많이 씁니다. 물론 지금도 그러니까 이 용도지역 이 분류에서는 우리가 지금 보셨듯이 4가지 도간농자, 9가지 주상공록, 기생보, 농자로 돼 있죠. 근데 이렇게 구분하는 건 우리 시험 30년 동안에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도시지역에 주상공록이 있다. 이제 워낙 기본적인 거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요거 갖고 나오지 않고 21가지로 많이 나온다고요. 관리지역에 계생보 3가지가 있다. 이건 워낙 기본적인 거니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주상공, 녹계, 생분홍자. 주상공, 콘크리트 꽉 차 있는 땅이라고요. 그래서 주상공에서만 뭐 할 수 있다. 책에 15번 나옵니다. 녹계에서만 뭐 할 수 있다. 책에 10번 넘게 나옵니다. 생분홍자에서만 뭐 할 수 있다. 5번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생분홍자는 어차피 건물을 못 짓는 땅이니까요. 그래서 주상공, 녹계, 생분홍자가 가장 중요한 구분 기준이 되고 한 발 더 나가면 여기다 선을 그어보자고요. 주상공 아닌 땅은 녹계, 생분홍자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주상공 아닌 땅 중에서 계생보 세 글자는 한 글자 뭐로 할 수 있어요? 계생보는 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상공이 아닌 땅은 녹관농자가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냥 말장난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냥 말장난일 뿐입니다. 자 보자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 그러니까 우리 리듬으로 보면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끝났고요. 주상공록, 계생보, 농자는 30년 동안 한 번밖에 안 나왔고 여기서 끝났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셔야 될 건 그러니까 그러세요. 주상공이 한 덩어리고, 그러니까 녹계가 한 덩어리고, 그러니까 생분홍자가 한 덩어리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색깔을 쓰지 마시라고 그렇게 하려고 동그라미하고 네모하고 그래서 어수선하게 돼 있습니다만 땅이 딱 우리나라 땅 이 용도 지역은 세 덩어리로 나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국토계획법 내부, 그러니까 국토부 내부 문서이고 우리 공법에서 농지법 끝날 때까지 이게 50번 나온다고요. 주상공, 녹계, 생분홍자입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부분으로 하면 주상공이 있고 주상공이 아닌 땅을 녹, 계생보, 농자로 묶는데 이 중에 계생보는 한 글자 뭐예요? 계생보 관이죠. 계생보 관이니까 계생보는 다 묶어서 한 글자 뭐가 된다고요? 관이 된다고요. 그래서 주상공과 녹관농자가 되는 겁니다. 주상공에서만 뭐한다? 15번이요. 녹계에서만 뭐한다? 10번이요. 생분홍자에서만 뭐한다? 5번이요. 녹관농자에서만 뭐한다? 25번 나옵니다. 우리 책에 뒤로 나오는 게요. 이게 50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걸 어떻게 쓰실까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여기는 써져 있으니까 아무튼 여기까지 쓰시죠. 그러니까 이 세모가 좀 동그라미 네모 세모가 좀 어수선하게 돼 있는데 아무튼 그렇고요. 그러니까 주상공, 녹계, 생분홍자, 주상공, 녹관농자. 미리 다 써놓고 얘기를 드렸으면은 좀 더 자리에 맞게 편하게 쓰실 수 있었을 텐데 하다가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쓰는 게 좀 빡빡하실 것 같고요. 아무튼 이게 가장 중요한 구분이고요. 그러니까 시험에 50번, 그러니까 책에 써진 것만 50번입니다. 예. 자, 여기까지를 보셨고, 그래서 9가지를 보셨죠. 네, 잠깐 쉬고, 그다음에 이제 21가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96쪽에 그러니까 반괄호 1, 2, 3, 4, 그러니까 4가지, 9가지를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고생하셨고 잠깐 쉬시죠. 네, 잠깐 쉬겠습니다.